664년에 이르러 당나라 고종이 다시 엄한 문서를 내려 맹세를 맺지 않은 것을 꾸짖었으므로 곧 웅령의 사람을 보내 제단을 쌓고 함께 서로 맹세하고 이내 맹세를 맺은 곳을 드디어 두 나라의 경계로 삼았다. 모여 맹세한 일은 비록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감히 문서를 어길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치리산에 제단을 쌓고 사신 유인원을 맞아 피를 마시고 서로 맹세하여 산과 강으로 서약하였고 경계를 긋고 편말을 세워 영원히 국경으로 삼아 백성을 머물러 살게 하고 각각 생업을 꾸려 나가도록 하였다. 667년에 이르러서는 대총관 이적이 고구려를 침략한다는 말을 듣고서 나는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보내 국경 가까이에 모이게 하였다. 신라 병마가 홀로 쳐들어가서는 안 되었으므로 먼저 간첩을 3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어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간첩이 돌아와서 모두 대군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을 막 깨뜨리려고 할 때 이적이 보낸 강심이 와서 대총관의 처분을 받들어 신라 병마는 성을 공격할 필요 없이 빨리 평양으로 와서 군량을 공급하고 모이라고 말하였다. 행렬이 수곡성에 이르렀을 때 대군이 이미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신라 병마도 마침내 곧 빠져나왔다. 668년에 이르러서는 대감 김보가를 보내 물길로 들어가 이적에게 이르렀더니 신라 병마는 평양으로 와서 모이라는 처분을 받아왔다. 668년 5월에 당나라 유인계가 와서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여 함께 평양으로 갔는데 나도 또한 한성주에 가서 병마를 사열하였다. 이때 번방과 당나라의 여러 군대가 모두 사수에 모여 있었는데 고구려 연남건이 군사를 내어 한 번 싸움으로 결판 내려고 하였다. 신라 병마가 홀로 선봉이 되어 먼저 큰 진영을 깨뜨리니 평양성 안은 강한 기세가 꺾이고 사기가 위축되었다. 이후 다시 이적이 신라의 용맹한 기병 500명을 뽑아서 먼저 성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평양을 깨뜨리고 큰 공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신라 군사는 모두 정벌을 시작한 이래 이미 9년이 지나서 사람의 힘이 모두 다하였지만 끝내 두 나라를 평정하였으니 여러 대를 두고 가졌던 오랜 희망이 오늘에야 이루어졌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한 은혜를 입을 것이고 사람들은 힘을 다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적이 비밀리 신라는 이전에 군대 동원의 약속을 어겼으니 또한 그것을 헤아려 정할 것이다 라고 하자 신라 군사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두려움이 더하였다. 또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모두 기록되어 이미 당나라에 들어갔는데 당나라 장안에 도착하자 곧 지금 신라는 아무도 공이 없다고 하여
무릇 군장들이 되돌아오니 백성들이 더욱 두려움을 더하게 되었다. 또한 비열성은 본래 신라 땅이었는데 고구려가 쳐서 빼앗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이 성을 되찾아 백성을 옮기고 관리를 두어 수비하였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 성을 가져다 고구려에 주었다. 또한 신라는 백제를 평정한 때부터 고구려 평정을 끝낼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쳐 당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로 하루아침에 버려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비록 이와 같이 억울함이 있더라도 끝내 배반할 마음은 없었다. 668년에 이르러 백제가 함께 맹세했던 곳에서 국경을 옮기고 편말을 바꿔 농토를 빼앗았으며 우리 노비를 달래고 우리 백성들을 깨어 자기 나라 안에 감추고서 여러 번 찾아도 마침내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소식을 들으니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는 것은 겉으로는 외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고 하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불안해하였다. 또한 백제의 여자를 데려다 신라의 한성도독 박도유에게 시집을 보내고 함께 모의하여 몰래 신라의 병기를 훔쳐 한 주의 땅을 갑자기 치기로 하였는데 때마침 일이 발각되어 박도유의 목을 빼앗어 깨하였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70년 6월에 이르러 고구려가 반역을 깨하여 당나라 관리를 모두 죽였다. 신라는 곧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여 먼저 웅진에 고구려가 이미 반란을 일으켰으니 정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쪽과 우리 쪽은 모두 고종의 신하이니 이치로 보아 마땅히 함께 흉악한 적을 토벌하여야 할 것이다. 군사를 일으키는 일은 모름지기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바라건대 관리를 이곳에 보내 함께 계획을 세우자고 하였다. 그래서 백제의 사마예군이 이곳에 와서 함께 의논하여 군사를 일으킨 뒤에는 그쪽과 우리 쪽이 서로 의심할까 걱정되니 마땅히 두 곳의 관리를 서로 바꾸어서 인질로 삼자고 하였으므로 곧 김유동과 웅진도독 부여성에 백제주부 수비야 장기 등을 보내 웅진도독부로 향하게 하여 인질교환을 의논하게 하였다. 백제가 비록 인질교환을 허락하였지만 성 안에서는 병마를 모아 그 성 아래 도착하여 밤이면 와서 공격하였다. 670년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의 사신으로 갔던 김험순 등이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황하가 아직 띠아같이 되지 않았고 태산이 아직 숫돌같이 되지 않았는데 3, 4년 사이에 한 번은 주었다 한 번은 빼앗으니 신라 백성은 모두 본래의 희망을 잃었다. 모두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상황을 보자면 따로 한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100년 뒤에는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신라는 이미 당나라의 한 주이므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건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길이 뒷날에 근심이 없게 하자고 하였다. 670년 9월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사신을 보내 아뢰게 하였지만 물에서 표류하다가 되돌아왔으므로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도달할 수 없었다. 그 뒤에는 바람이 차고 파도가 세어 믿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백제가 거짓을 꾸며 신라가 배반하였다고 아뢰었다. 신라는 앞서는 당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의 뜻을 잃었고 뒤에는 백제의 참소를 당하여 나아가고 물러가며 모두 허물을 잊게 되어 충성스러운 마음을 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중상모략이 날마다 고종의 귀에 들리니 두 마음 없는 충성심을 일찍이 한 번도 알릴 수 없었다. 사자 임윤법사가 영광스러운 편지를 가지고 이르렀어야 서린기 총관이 풍파를 무릅쓰고 멀리 해외에 온 것을 알았다. 이치로 보아 마땅히 사신을 보내 교회에서 영접하고 고기와 술을 보내 대접하여야 할 것이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기에 예를 다하지 못하고 때에 미처 영접을 못하였으니 부디 개의하게 여기지 말라. 서린기 총관이 보내온 편지를 펴서 읽어보니 전적으로 신라가 이미 배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본래의 마음이 아니었어 두렵고 놀라울 뿐이다. 스스로 공로를 헤아린다면 욕된 비방을 받을까 두렵지만 입을 다물고 꾸지점을 받는다면 또한 불행한 운수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지금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간략히 쓰고 반역한 사실이 없음을 함께 기록하였다. 당나라는 한 사람의 사신을 보내 일의 근본과 까닭을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수만의 무리를 보내 신라를 뒤엎으려고 누선들이 푸른 강에 가득하고 배들이 강어기에 줄지어 있으면서 저 웅진을 생각하여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냐? 오호라! 두 나라를 평정하기 전에는 발자취를 쫓는 부림을 입더니 들의 짐승이 모두 없어지자 오히려 요리하는 이의 습격과 핍박을 받는 꼴이며 잔악한 적 백제는 오히려 옹치의 상을 받고 당나라를 위하여 죽은 신라는 정공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 태양의 빛이 비록 빛을 비춰주지 않지만 해바라기와 콩잎의 본심은 여전히 해를 향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서린기 총관은 영웅의 뛰어난 기품을 타고났고 장수와 재상의 높은 자질을 품고 있으며 7가지 덕을 두루 갖추었고 9가지 학문을 섭렵하였으니 고종의 벌을 집행하며 죄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가하지 않을 것이다. 고종의 군대를 출동시키기 전에 먼저 일의 근본과 까닭을 묻는 서신을 보내왔으니 이에 배반하지 않았음을 감히 말한다. 서린기 총관은 스스로 살피고 헤아려 그르를 갖추어 고종에게 아뢰어 달라. 계림주 대도독 자의 대장군 상주국 신라왕 문무왕이 말한다.